책 몇 권만 읽어봐도 그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책을 한 권을 읽든 100권을 읽든 간에 그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들 책을 100권을 읽든 1000권을 읽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 책을 많이 읽더라도 그냥 책을 잘 설명하는 사람과 책의 본질을 설명하는 사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성공하셨던 분들이 앞에서 책을 읽어주신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앉아서 들었을 때 왜 굳이 저 앞에 서가지고 책을 읽는 저런 자랑을 할까, 자기 책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나, 이런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들을 읽게 되니까 그분들이 무엇을 전해주고 싶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을 그냥 한 줄 두 줄 읽어준다라고 해가지고 잘 못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 읽고 깨달으면 우리 이런 삶을 아마 안 살 겁니다. 다 좋은 삶을 살 텐데, 책에서 저는 이런 걸 얻었어요. 이 책 쓴 사람들이 다 부자일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다 부자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한테 이 책값 18,800원이거든요. 이거는 All Nightingale이 쓴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도대체 여기서 이 18,000원, 2만원도 안 되는 이 책값으로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얻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이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도 한 2번 정도 읽게 되니까 여기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썼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책 팔아먹으려고 썼을까요? 잘 되는 마음으로 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사실 잘 깨닫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같은 삶을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들어갈 텐데, 제가 첫 번째로는 무의식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무의식.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뭐 다림질하다가 다리미는 껐나? 가스불을 켜놓고 왔나? 이런 것들 기억 안 날 때 있죠? 하지만 집에 가보면 꺼놨죠? 이거 누가 했을까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는데 기억은 나진 않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다가 습관처럼 어떤 일을 했지만 사실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내 무의식 상태에서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성공이라고 하는 거, 돈을 버는 것 또한 이 무의식 상태에서까지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 넘쳐 흘러야지만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에서 제가 지금까지 마인드셋을 강의를 하고, 또 유튜브에 보면 마인드셋 강의하는 강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런데 그거를 들을 때 되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생각해서 어떻게 부자가 되냐고.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생각만 해서 부자 된다는 말을, 이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럼 생각을 지금까지 했는데 왜 부자가 안 되냐는 거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본질이 뭔지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부자가 된다, 제가 강의했던 것처럼 막 소리 지르고 막 외치고 정말 쓰기만 하면 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책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여러분한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통 뭐 직장 다니시고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하시든 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취하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해라 이 얘기예요. 그냥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각을 함으로써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그게 밖으로 출현함으로써 내가 실제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가지고 진짜 100억 진짜 막 미친듯이 열망을 막 끌어올렸어. 그런데 왜 100억 안 생기냐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얻으니까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말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부자 되기 힘들다고. 왜 그러냐면 직장 다니면서 부자 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정해진 급여라고 하는 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그냥 생활하다가 월급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실제로 사람들하고 만나서 창의적인 얘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뇌구조가. 왜? 내가 정해진 삶에서 그냥 살아가다가 누군가 지인을 만났어요. 그럼 무슨 얘기 할까요? 직장 상사 욕하거나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한 거지? 쟤는 나를 왜 이렇게 갈구는 거지? 이런 얘기하다 끝날 거란 말이에요. 삶의 질이 더 훨씬 더 발전적이지 못한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서 말할 얘기지만 주변에 여러분들 창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가끔 보면 쟤는 미친 애 같다고 막 허풍이 많다고 자기가 뭔가 엄청난 일을 막 할 것처럼 막 말하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거의 확신하는데 분명히 인생이 변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나는 그냥 현재 의식 상태나 아니면 과거 의식 상태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무의식이 생각이 미래 의식의 무의식 상태가 거기에 가 있다 보니까 내가 자꾸 발전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무의식입니다. 지금 삶에 만족을 못하고 훨씬 더 나은 삶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와서 저 강사가 무슨 얘기 하나 들으러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책을 많이 읽으면서 뭐 제가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책 몇 권만 읽어봐도 그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책을 한 권을 읽든 100권을 읽든 간에 그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들 책을 100권을 읽든 1000권을 읽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 책을 많이 읽더라도 그냥 책을 잘 설명하는 사람과 책의 본질을 설명하는 사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책을 읽어봐야 뭐 아직 100권도 안 읽은 것 같아요. 근데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생각해서 어떻게 부자가 되라는 얘기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류가 탄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 세대, 제가 80년생입니다. 어머니 세대에서는 예전에 월급 받으면요 연탄하고 쌀만 있으면 사셨대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인생의 선배님들? 맞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나가야 될 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가난해지냐면 소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소비에 대해서 내가 이거 지출도 늘었네, 이것도 늘었네, 이것도 늘었네, 계속 늘었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무슨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을 만들면 소비를 더 하게 만들까를 만듭니다. 이게 자본주의 원리거든요. 유튜브 그 뭐죠? 프리미엄 서비스 하고 계시는 분, 넷플릭스나 하고 계시죠? 지금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세상에 없던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그 안에서 부가 창출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은 생각이라는 거 하는 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필요로 할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자영업에 취해 있거나 직장에 계속 살다 보면 서비스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뭘 과연 원할까? 저 사람들한테 뭘 주면 좋아할까? 어떤 먹이거리, 컨텐츠, 어떤 먹이거리를 주면 탐성 물까? 그리고 이걸 맛있다고 누군가한테 소문낼까? 서비스라는 건 사실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유튜브 광고 뜨지 않고 짜증나게 프리미엄 한 달에 12,000원인가 11,000원 내면 그 광고 안 봅니다. 그러니까 광고 옆에 보는 사람한테 광고 안 봐도 돼. 한 달에 11,000원 내. 나는 괜찮아 하겠지만 그거 답답한 승질 급한 사람은 한 달에 11,000원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로 부를 창출하는 거예요. 부를 창출하는 방법을 아시겠어요 이제? 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비즈니스 있죠? 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부자 안 돼요. 잘못 생각하신 거야. 그걸로 부자 그냥 먹고는 살아. 그런데 완벽한 부를 창출하려면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생각.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 이 안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서비스로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좋아할까를 계속 연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여타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자영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그러다 보면 내 주변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과연 그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주면 좋아할까 하다가 직방, 다방, 배달의 민족 그리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비난받고 욕먹고 조롱받습니다. 배달의 민족 제가 보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2011년도인가 아마 창업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2011년도에 이게 배달 서비스가 될 줄 알았어요? 몰랐죠? 근데 갑자기 코로나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막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람들은 돈이 점점 못 벌고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하더라도 계속 더 편안한 삶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러기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 여러분한테 뭐가 있어야 돼?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생각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내가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탄생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세상에 없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 이 얘기예요. 말의 본질을 이해되셨죠? 제가 이런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가 자꾸 얘기하니까 생각만 해서 어떻게 부자가 돼? 그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시드머니가 생기면 제가 부자가 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시드머니가 생겼죠? 그 돈을 소비하려 하지 마시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를 계속 찾아보는 겁니다. 그 안에서 개척이 돼서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연세 있으신 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왜? 나는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안 돼. 근데요, 저희 세대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뭘 필요한지 몰라요. 잘 몰라. 그런데 같은 주변에 그 동년배 분들이 계시면 나중에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네. 내가 지금 뭐 60이지만 70이지만 그러면 80대 90대들은 무엇이 필요할까? 결국엔 스마트폰 다 쓰게 돼 있거든요. 안 쓰고 싶어도 지금 2G폰 쓰시는 분 괜찮습니다. 삐삐 쓰시는 분 없잖아. 결국에 시간은 지금 스마트폰을 못 쓴다 하더라도 결국엔 무조건 다 쓰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50대이신 분들이 시간 지나면 60대 70대 되죠?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생각해가지고 부자 됐으면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생각만 하지. 얘기의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루에 얼마든 한 달에 얼마든 벌어서 그 돈으로 세상에 없는 생각을 해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질로. 그래야지만 진짜 기하급수적인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 하냐고. 저는 이미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할지 정해놨어요. 어떠한 플랫폼을 만들고 어떻게 사람들을 그 안에다 다 모집을 시키고 어떻게 해서 수익을 창출할지까지 이미 다 정해놨다고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싶은 목적지와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서비스. 세상의 컨텐츠를 지배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만들어내야지 진짜 부자 되는 겁니다. 무의식은 꿈꿀 때도 잠자면서도 생각하라고 그러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잠자면서 생각을 하면 생각이 막 우주도 날아가죠. 그렇죠? 막 달도 가고 막 화성도 가지 않습니까? 가요 안 가요? 잠잘 때는 무의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의 차원이 훨씬 더 많이 뛰어넘습니다. 더 많이 뛰어넘기 때문에 잠잘 때 생각을 해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던 것들이 꿈속에서 해결이 돼버려요. 그 자고 일어나는 날 무슨 생각합니까? 떠올랐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때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때 있어요 없어요? 잠자면서까지 그 고민과 생각을 끌고 오니까 자면서 무의식에서 계속 몇 시간 동안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사람들하고 대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말을 못합니다. 그렇죠? 여기다 치고 저기다 치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삶에서 뭐 직장도 있고 그리고 자영업도 있으니까 이 안에서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야 사람들한테 치이고 이거에 일에 치이고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꿈과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면서까지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이거 하면 되겠다. 이거 만들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이디어예요. 에디슨은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잠자면서. 포드는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걔네들은 잠자면서까지 그 생각하니까 이걸 만들어야겠다. 또 쟤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는. 걔는 쟤 진짜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처음에 걔가 페이팔인가 만들었잖아요. 페이팔 아세요? 금융이 인터넷에 들어오면 좋겠다라고부터 시작해서 페이팔, 그 다음에는 뭐 스페이스X, 전기차 이런 거 만드는 거 보세요. 걔는 잘 때도 그 생각하는 거, 잘 때도.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안타까운 게 그냥 저 책상에 앉아가지고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지나지 않습니까?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그 안타까운 시간들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신이 주신 아까운 시간들, 내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그 아까운 시간들을 남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다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꿈과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 꿈과 목표만 생각하라는 거죠. 불필요한 생각을 아예 하지 말고. 그래서 불필요한 사람들하고 지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누군가하고 일을 하면서 지내다가 뭐 안 좋은 얘기나 아니면 자극이 센 얘기들을 들었어요.
나한테 들었어. 그러면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걸 다 붕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너무 자극적이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꿈속에서 떠오르질 않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공포영화 봤습니다. 그럼 꿈에 나와요? 나오는 분들 계시죠? 왜 나와요? 자극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지어나왔던 그 모든 꿈들이 눈 떠 있을 때 그 말과 사물로서 다 붕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창의적인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을 하라는 말이, 좋은 말을 하라는 말이, 내가 지금 눈 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하고 있지만 잘 때에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나 내가 꿈꿨던 생각들 있죠? 그게 너무나 세기 때문에 다 붕괴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밖에서 말했던 얘기들이 실제로는 쓰나미처럼 내 잠재의식에 지어놨던 꿈들 있죠? 그거 싹 밀고 갑니다. 그러면 밖에서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항상 잘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이유가 그 얘기예요. 제가 너무나 추상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잘 못 알아들으셨던 것 같아서 제가 좀 풀어드렸는데 요거 이해되십니까?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건 무의식 상태까지 끌고 와서 꿈속에서도 그 무의식,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해결될 수 있게 해야지만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삶을 살아봐야 신용유지 정도밖에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 신용 1등급, 2등급 다 있으시겠지만 결국엔 그 신용 겨우 지키기 위한 삶밖에 못 살아요. 이 신용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내 신용 지켜야지, 아니면 신용을 올려야지 이 생각으로 하신 분 괜찮습니다. 신용이 지금 한 2등급, 3등급 내는데 나는 1등급까지 갈 거야, 이 목표 있다. 별로 없어요. 제가 다 물어보면 난 지금 한 3등급, 안 떨어지게 잘 지켜야지 이러지, 신용을 올려야지 이런 사고방식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말을 해야지 뛰어넘는 거예요. 말을 계속하고 말을 해야지만 결국에 내가 듣고 그 내가 듣는 귀가 잠재의식 속까지, 꿈속까지 끌고 와서 변화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신용을 끌어올리는, 돈을 버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이걸 말을 안 하면 죄송하지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이 이 얘기입니다. 제가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무슨 말로 어떻게 세상을 만든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말로 내 삶을 창조해 나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말 배워서 내가 나 만들었죠? 네. 내가 다 본인이 결정 안 하셨어요 혹시? 누가 결정해 주는 대로 따라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다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내가 다 만든 겁니다. 남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삶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상태가 있습니다. 좋은 상태일 때부터 항상 미래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비즈니스 보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책 아십니까? 치즈가 있을 때 다른 치즈를 찾아가야지. 그거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치즈 또 찾으러 다니는 거야, 배고프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다른 무언가를 만들 생각, 또는 다른 어떤 서비스나 여러 가지를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얘기냐? 그거 잘못된 투자 방식이에요. 나눠 담지 않습니까? 여기서 리스크 나면 여기서 손실 나고 결국엔 평등이에요. 똑같아. 제가 봤을 때 투자라고 하는 건 제대로 된 데도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리고 나서 투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걱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냐, 걱정하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라 생각이라고 하는 건 발전적인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혹시나 뭐 잘못되거나 없어질까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고 있는 도중에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유튜브 안에서 이 얘기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맨날 생각만 하래, 목표를 정하래. 그럼 목표를 정하고 생각을 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야. 목표를 정하고 생각을 했으면 내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을 같이 할 사람들을 도모하고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에서.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보면 메모하시는 분들 계시죠?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키고 싶으시죠? 메모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습관입니다. 녹음했어. 집에 가서 이걸 20번, 30번 들어요? 안 들어. 그렇죠? 근데 메모를 하지 않습니까?
메모를 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계속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가방이나 들고 다니면서 항상 필기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에 타신 분들을 보면요, 거의 펜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노트하고 펜을 꺼내서 바로 적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메모했다가 또다시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어지는 생각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 삶을 하루 보내다가 갑자기 꺼내서 그 메모를 이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생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다 지나가.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내가 그거 생각했었는데. 그런 말은 다 해. 그렇죠? 그래서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고 그 메모를 이어가셔야지만 진짜 새로운 서비스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라고 책에 있는 내용을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가방에 노트와 펜이 무조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노트, 펜 다 들고 가시겠네요. 성공을 하게 되는 기본입니다. 이게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요, 그 다음에 또 가방에다 노트, 펜 같이 가지고 다녀요. 물론 아이폰에다도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한 걸 다시 컴퓨터에다가요, 한글 있죠? 그걸로 다시 정리합니다. 그 책 제목이 부의 진리예요. 그걸 이미 책을 쓰고 있어, 저는 그거를. 왜? 메모한 것들 제가 지금 거기에 덧붙이는 내용들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책 한 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면. 괜찮습니다. 메모 안 하셔도 부자 안 되고 싶으시면. 메모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계속 삶이 업그레이드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힘든 일도 겪습니다. 당연히 성공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제가 어저께 제 친한 동생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야, 성공하고 싶은데 그냥 성공할 것 같냐고. 꽃길만 쫙 펼치고 성공할게, 너 일로 와라, 내가 성공하게 해줄게, 어떤 거 네가 결정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성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어떤 거 결정하고 성공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조롱과 비난과 굴욕과 다 겪게 됩니다. 저는 비난과 완전 조롱과 거의 인간 취급을 못 받았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취급 못 받고 견뎌내면 성공한다고. 근데 중요한 건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전부 다. 뭘 결정해가지고 그냥 꽃길만 나 성공하러 가는구나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옷에 똥 묻히고 막 침 뱉고 오물 막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돼야지만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럼 물어보게요. 성공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겪을 겁니까? 네. 진짜 막 오물 갖다 뿌리고 똥 갖다 뿌려. 그래도 견딜 거야? 네. 그럼요. 그러면 내 성공을 믿으시라고, 그리고 행하고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도 겪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성공하려고 하고 있네. 세상에, 이 테헤란 내에서 돈 엄청나게 버신 분들 있죠? 이름들을 알고 계신 분들 있죠? 그분들 이미 비난과 고난과 다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10억 이상 버신 분들은 다 존경해줘야 되는 거야. 혹시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 다 존경합니다. 다 존중합니다. 어떻게 벌었든 간에. 왜? 그분들은 이미 다 그거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있어야 될 고난과 비난을 다 겪을 준비하세요. 그것만 겪으면 성공합니다. 근데 절대 꽃길을 바라지 마세요. 가다 보면 똥도 맞고요, 오물도 맞고 침도 뱉습니다. 근데 즐거워하세요. 과정이구나. 내가 어떤 일을 선택만 하기만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을 선택만 하면 무조건 성공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이든 투자든 주식이든 다 성공한 사람들 있죠? 근데 여러분도 지금부터 어떤 거라도 선택만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공을 하는데 가는 과정에서 무조건 엉망진창이야, 인생이. 막 핍박당하고. 그래서 한 5년 걸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도 결정할 거죠. 안 한다. 나는 그거 싫다. 나는 자존심이 있어서 난 그런 거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삶 사시면 됩니다. 성공 같은 거 바라지 마시고 그냥 풀빵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하셔. 깡통이라도 들고 다니면서 구걸이라도 하시라고 비난 안 받으려면 얼굴 밀짚 모자 쓰고 그러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 건 없다고, 세상에. 결정하고 나면 욕먹고 비난받고 침뱉고 조롱하고 그렇게 겪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공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냥 평탄한 길은 없다. 성공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성공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냥 과정인 거야, 그거는. 근데 거기서 포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결정했던 걸 포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패배자 되는 거예요.
저거는 뭐만 하면 성공한다라고 그 난리를 치더만 또 포기했어? 아유, 그 또 뭔가를 했어. 또 미쳤네, 또 미쳤어. 또 미쳤네, 또 미쳤어. 근데 하다가 결과 나와버리잖아요. 야, 결국엔 하네. 지가 나를 조롱했던 걸 기억을 못해요. 야, 너 옛날에 나 조롱하자. 내가 언제 그랬어? 난 너 될 줄 알았어. 이런다고. 제가 한 20년째 이런 일을 접하고 있지만 저는 26살 때부터 했습니다. 조롱, 비난, 제 친구들 만나지 않습니까? 거의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 애들 했던 말, 저 새끼는 맨날 저러고 돌아다녀. 아유, 맨날 정장 입고 가방은 들고 다니는데 뭐 하는지, 돈은 뭐냐, 제 신용불량자잖아. 그러고 조롱했다고. 근데 지금은 제가 걔네들 안 만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고요. 불과 인생은 2년, 3년 안에 변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인생은 너무 즐거워요. 장난감 같아요, 인생이. 왜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느껴버리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이 겪었어. 그러면 자꾸 거기에 힘들어가지고 막 나약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힘든 일을 겪지 않습니까? 신은 여러분한테 복리로 복을 쏟아줍니다. 견뎌라! 네가 그거 그냥 복리다. 다 견뎠어. 복복리다. 우와, 너 진짜 대단하다. 또 쏟아. 그냥 한 번에 에라 다 가져라. 아니, 그렇게 느끼시면 지금 삶이 힘들어요? 안 힘들지. 지금 만나는 거 그냥 나한테는 게임의 몬스터밖에 안 된다고 그냥 와바박 날려버리고 깨 부시고 가라고 그냥. 근데 거기에 막 휘둘려가지고 인생이 힘들고 표정이 어두운 사람들은 그런 거에 이미 취해가지고 멘탈이 다 깨진 사람이에요. 저는 이 현실 세계를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멘탈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아니 이걸 힘들다고 생각하면 인생은 얼마나 점점 더 힘들어져요. 힘들어. 너무 힘들다. 근데 나만 힘들어? 옆에 사람까지 다 힘들게 해. 내 동료들까지 다 죽이고 있는 거야, 지 혼자서. 그런 말을 입에 뱉지 않습니까? 내가 게임 포기하는 거야. 게임 포기하면 죽는 거예요. 뭐야? die. 어떻게 또 살 수 있어? 100원 더 넣어? 오락하려고? 한 번뿐이 인생의 게임을 끝까지 해가지고 왕 무찔러야지. 왕 무찔르는 게 성공이라고. 가는 동안 얼마나 피 터지고 막 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인생은 쉽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이제 인생의 선배님들끼리 저 40 간 넘은 애가 인생을 게임이라고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미친놈 같습니까? 그러면 인생의 선배님들처럼 제가 인생은 다 힘들고 고난이다라고 느끼고 제가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인생은 오래 살고 물론 다 존중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인생을 어떻게 느끼고 내가 즐겁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저보다 이제 동생들한테 얘기하면 아우 형은 무슨 꼰대야 이래요. 제가 이제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나 때는 이랬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나 때는 그러잖아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길인 것 같다. 인생은 책을 읽어보니, 제 얘기가 아니죠. 책을 읽어보니 이 말이 맞다. 그리고 나는 이걸 삶에 적용시킨다 라고 하니까 그 동생들도 하는 말이 형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어차피 힘들다는 얘기를 해봐야 인생이 변하지도 않고 인생이 달라지지도 않고 내 주변에서 내가 힘들다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아유 힘들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 나타납니까? 아니, 밥 없으면 토마스 집에서 죽여야 주지. 근데 내가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은 해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